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행복은 왜 잠시 스쳐가는 바람 같을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불행을 마주하곤 하죠.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나 불운 때문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한 철학자는 이 모든 고통과 불행이 사실, 인간의 본질,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파격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위로 대신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속에서 근본적인 해답과 현실적인 지혜를 찾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통해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그는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애환과 갈등,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의 근원을 의지, 윌, 나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지나 의식적인 선택과는 거리가 멀어요.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쉼없이 돌아가듯, 혹은 멈출 줄 모르는 엔진처럼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동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맹목적인 생명력 같은 것이죠. 이 의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게 만들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게 만들고, 인정받고 싶게 만들고, 사랑받고 싶게 만들어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해도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강요받는 느낌을 받곤 하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의지가 인간의 모든 욕망과 고통의 뿌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이유는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이 멈출 줄 모르는 의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증을 해소해도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오듯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복은 과연 존재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시적인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죠. 그리고 마침내 그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동안의 만족감, 즉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는 또 다른 욕망이 솟아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채워진 듯한 깊은 공허함, 바로 권태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마치 화려한 연회장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후에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숙명을 삶의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겁니다. 욕망이 우리를 괴롭히는 동안 우리는 고통 속에 허우적대고 그 욕망이 잠시나마 충족되면 이번에는 따분하고 공허한 권태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 시계추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자 운동을 하죠. 결국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잠시 멈추는 짧은 순간일 뿐이며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덧없는 감정이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정말 이렇게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무의미한 여정일 뿐일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절망적인 비관론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했죠. 그는 우리가 이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 즉 의지로부터 벗어나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술적 관조를 통한 몰입인데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이나 웅장한 음악, 혹은 깊은 감동을 주는 시를 접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그 작품 자체에 몰입하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 없는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되는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잠시 멈추고 세상의 본질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복잡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홀로 고요함을 찾아 명상에 잠긴 듯한 평온함을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타인에 대한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결국 같은 삶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내 고통처럼 느끼게 되죠. 이 깊은 공감, 즉 연민은 우리를 이기적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손길을 내밀고 함께 아파하는 순간 우리는 개별적인 자아를 넘어선 보편적인 존재감을 느끼며 잠시나마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지로부터의 해방, 즉 욕망을 축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면 그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고통을 완화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는 모든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금욕주의를 뜻하기보다는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통해 불필요한 욕구를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박한 삶에서 만족을 찾는 태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실용적인 가르침인 셈입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비관적인 철학 속에서도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비단 개인의 내면 세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매우 현실적인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여러 마리의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녹이기 위해 바싹 다가섰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말죠.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를 견딜 수 없어 결국 얼어 죽게 됩니다. 이 고슴도치들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비유가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 역시 외로움과 고립감을 피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갈망하죠. 하지만 너무 깊은 친밀함은 때때로 오해와 갈등, 기대와 실망이라는 날카로운 가시로 돌아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친구나 연인, 가족 간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깊은 실망감과 고통을 느끼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며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얽히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냉담하거나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마찰과 상처를 최소화하며 각자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고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으며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불가피한 고통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를 건네는 것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고 평화로운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건네주었죠. 그는 우리가 타인에게 품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가 끝내 충족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깊은 실망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주범이라고 통찰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랜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무의식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곤 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바람을 온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마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듯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환 고리를 현명하게 끊어내기 위해 쇼펜하우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슴도치 딜레마의 비유를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매서운 추운 겨울날,
여러 마리의 고슴도치들이 혹독한 추위를 피하고자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찾아 가까이 다가서지만 너무 밀착하게 되면 어김없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아픔을 느끼게 되죠. 결국 각자의 몸을 보호하면서도 적당한 따스함을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결코 냉담하거나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최소화하며 각자의 내면적 평온을 지키기 위한 현명하고 사려 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마치 나의 거울이 되어 주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거나 혹은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내면의 결핍을 타인이 대신 채워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기대가 오히려 관계를 병들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타인은 결코 나의 연장선이 아니며 온전히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관계의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고유한 개성과 영역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이상에 맞춰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나의 욕망을 투사하여 상처받는 일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막연한 외로움이나 마음속 공허함을 섣불리 타인과의 관계로 채우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먼저 구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 덜 의존하고 타인의 행동에 덜 휘둘리며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듯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타인에게 품는 기대를 스스로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과의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불필요하게 찔려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관계에서 오는 따뜻한 온기를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이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멀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간섭이나 기대를 줄임으로써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인 것이죠. 서로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여 간섭하기보다는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여유와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론은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의 근원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각자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가피한 마찰과 상처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신을 보호하며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깊이 있는 통찰은 복잡다단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듯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덜 받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실용적인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건네줍니다. 추운 겨울날, 서로에게 온기를 나누고자 가까이 다가서는 고슴도치들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아파하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떨며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이 비유가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따뜻함과 유대감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너무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단점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에 상처받거나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관계를 아예 멀리하고 혼자 지내려 하면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와 마음이 시리게 되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면서도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온기를 지켜내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던 거죠. 마치 조심스럽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간격을 두는 지혜처럼 말입니다. 이는 결코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거나 냉정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독립된 영역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불필요한 기대를 심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 간섭하기보다는 각자의 고유한 공간을 인정해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여유와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서로가 더욱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강조했던 것이죠.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히 삶의 비관적인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직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속에서 평안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거죠. 진정한 해방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끝없는 의지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세상의 변화무쌍한 흐름이나 타인의 행동에 이리 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지켜내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의 실용적인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관계에서 오는 불가피한 마찰과 상처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신을 보호하며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철학은 단순히 비관적인 시선을 넘어 삶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지침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불안과 고통,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철학은 무작정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대신 현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 평온을 찾아가는 법을 가르쳐주죠. 이는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 각자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삶은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그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용기를 선물하며 진정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